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알고리즘 문제 15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떠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디버깅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지에 연습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연습란에다가 반드시 메모 작업을 하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암산 금지예요. 암산 해봤자 점수 더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i는 0으로 초기화했고요. j는 0.01로 초기화했고 ANS도 처음에 0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원래 0을 저장하면 자동으로 0.0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냥 표현상 자릿수를 임의로 두 자리로 맞춘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누적합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소수 자릿수 두 자리까지 출력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을 설명드리면 i는 int죠. int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정수입니다. 정수. 알고 계세요? 이거 십진수 정수 값을 찍기 위해서 인티저라는 타입을 쓴 건데 보통 인티저라고 안 하고 줄여서 int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선언하는 게 두 개가 있죠. j하고 ANS인데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플롯이라는 게 원래 예전에 많이 쓰였으나 이게 이제 실수 값을 저장하는 거죠.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확장 버전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블이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세 개를 선언했고 반복문을 만나게 되는데 while문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조건이 성립하는 동안에는 이 두 줄을 반복해라 이 뜻이거든요. 네, 조건이 성립하는 동안은 계속 반복문을 돌려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을 제가 풀이한 겁니다. 원래는 ANS 플러스는 J라고 해도 되고요. 이걸 같은 표현식으로 쓰게 되면 ANS는 ANS 플러스 J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같은 문법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I 뿔뿔도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처리하셔도 돼요. 같은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보기 편하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0, 0.1, 0.01, 그 다음 0.0 저장을 했어요. 반복문을 만나는데 비교해보니까 100보다 작죠. 그럼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ANS를 덧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은 당연히 이 결과를 제가 이제 여기 계산을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할게요. 여기 ANS가 얼마인가요? 0.0이죠. 0.0 더하기 J 값이니까 0.01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0.01이 나오게 되겠네. 맞죠? 0.01이죠. 그러니까 0.01로 바뀌게 되겠죠. 네, 저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i가 1이 되겠죠. 0 더하기 1을 했으니까 1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중괄호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비교를 다시 합니다. 1이 100보다 작죠. 그럼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또 ANS 0.01 더하기 여기 J값 0.01을 하게 되니까 0.0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0.02로 얘는 바뀌게 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i를 하나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2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반복문 중괄호 타고 또 올라가서 비교하게 되겠죠? 네,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은 0.02 더하기 0.01을 하게 되겠죠. 0.03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0.03이 됐고, 자, 그 다음에 i 값 하나 증가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또 중괄호 타고 올라갑니다. 비교하게 되겠죠. 3은 100보다 작죠. 안으로 진입하죠. 자, 그래서 ANS 덧셈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0.03 더하기 0.01을 하게 되니까 0.04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0.04가 될 것이고, i를 하나 증가시키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비교합니다. 100보다 작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NS 더하기 J를 하게 되니까 결과는 0.0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0.0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i를 하나 또 증가시키게 되겠죠? 5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해서 너 반복 타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비교했더니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0.05 더하기 0.01을 하게 되겠죠. 그럼 0.0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06 값이 ANS가 저장되고 I 값 하나 증가하게 되니까 얘가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비교를 해서 또 중괄호 타고 올라가죠. I를 또 비교합니다. 조건이 맞죠. ANS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0.06 더하기 0.01을 하게 되니까 0.07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7로 바뀌게 될 것이고 I 값 하나 증가하니까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또 올라갑니다. 또 비교합니다. 7이 100보다 작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0.07 더하기 0.01 하게 되니까 0.08이 되겠죠. 자, 그러면 0.08로 수정하고 I 값 하나 증가해서 8이 됩니다. 자, 다음 또 다시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중괄호 타고 반복문 또 비교하니까 8하고 100 비교하니까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보다 작으면 계속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규칙을 이제 좀 찾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0.08 더하기 0.01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0.09가 되겠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0.09 됐을 것이고 I가 하나 증가하니까 9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계속 이제 규칙 적용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나와 볼게요. 규칙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또 비교하게 되니까 역시 100보다 작죠, 9가. 그럼 ANS 값도 바뀌게 되겠죠. 네, 그래서 0.09 더하기 0.01을 하게 되면 0.10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되면서 I 값이 하나 또 증가하겠죠. 네, 그럼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여기는 0.10이 당연히 될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또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여전히 조건 작으니까 ANS 값을 또 덧셈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0.10 더하기 0.01 하게 되니까 0.11이 되겠죠. 맞죠? 0.11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I 값은 또 11이 되겠죠. 네, 맞죠? 자, 또 비교하게 되겠죠. 100보다 작아요. 네, 그럼 ANS 값을 또 덧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0.11 더하기 0.01 한 거에서 이제 또 하나 증가하는 거니까 0.12가 되겠네. 자, 그럼 여기 0.13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I 값 증가하겠죠. 12로. 자, 그럼 또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하죠? ANS 덧셈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0.14 되는 거죠. ANS 값은. 네, 그 다음에 여기 I 값은 13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비교했더니 역시 100보다 작죠?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그러면 0.14가 되겠네. 네, 그 다음에 I 값은 1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비교하겠죠? 네, 그럼 역시 100보다 작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0.15가 되겠죠? I 값은 얼마나 돼요? 1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비교했더니 역시 100보다 작죠?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은 0.16이 되겠네요. 덧셈하니까. 그럼 얘도 I 값은 16이 될 것이고. 자, 그럼 비교하게 되겠죠? 네, 이게 돼서 또 작으니까 ANS 또 덧셈하겠죠? 그럼 0.17로 바뀌겠죠? 그 다음 I 값은 17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비교하게 되면 안으로 진입하니까 ANS 또 증가해야겠죠? 그럼 0.18이 될 것이고, 여기도 18이 되겠죠? 자,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0.19가 될 것이고, 여기 19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0.2가 되겠죠. 0.20이 될 것이고, 여기 20이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0.21이 될 것이고, 여기 21이 될 것이고, 0.2가 될 것이고, 22가 될 것이고, 네, 0.23이 되고, 여기 23이 되고, 0.24가 되고, 여기 24가 되고, 그 다음에 0.25가 되고, 여기 25가 되고, 그 다음에 0.26이 되고, 여기 26이 되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0.27이 되면 여기는 27 될 것이고 0.28이 되면 여기도 28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0.29가 되면은 여기도 29가 되고 자, 그 다음에 0.30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30번으로 바뀌겠죠, 인덱스가. 자, 그 다음에 0.31이 되면은 여기도 31이 될 것이고 0.32가 되면은 32가 될 것이고 0.33 여기도 33이 되겠죠? 0.34, 그 다음에 여기 3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35, 0.35입니다. 0.35, 그럼 여기 35가 되겠죠? 그 다음 0.36, 여기 36이 되겠죠? 그 다음 0.37, 37이 될 것이고, 0.38, 그럼 여기 38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여기 0.39가 되면은 여기도 39가 되겠죠. 0.40이 되면 네, 여기도 40이 될 것이고 0.41 그 다음에 41 네, 번호 숫자가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규칙이 43 43 그 다음에 여기 44 44 그 다음에 여기 45 45 그 다음에 여기 46 46 그 다음에 여기 47 47 그 다음에 여기 48 48 그 다음에 여기 49 49 그 다음에 여기 50 되겠죠. 50 그 다음에 50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1 0.51 5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52 50이 되겠죠. 원래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10단위 이렇게 읽지 않아요. 숫자 따로따로 읽어요. 여기 53 그럼 53 자, 그 다음에 여기 54 54 그 다음에 여기 55 55 그 다음에 56 56 그 다음에 57 57 그 다음에 여기 58 58 그 다음에 여기 59 그럼 59 되겠죠. 자, 이제 여기 60이 되겠죠. 60 그 다음에 여기 61 61 그 다음에 여기 62 62 그 다음에 여기 63 63 그 다음에 여기 64 64 그 다음에 여기 65 65 그 다음에 여기 66 66 67 67 그 다음에 68 68 그 다음에 여기 69 69 그 다음에 여기 70 그럼 7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1로 되는 순간 여기는 7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72 7이가 되면 72가 되고 73이 되면은 73 그 다음에 여기 74 74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여기 75 그 다음에 여기 76 그 다음 77 76이죠. 76 가야 되는데 76 그 다음 여기 77 그 다음에 77 그 다음 여기 78 그 다음에 78 그 다음 여기 79 그 다음에 79 그 다음에 여기 8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인덱스 값은 80이 되겠고 그 다음 81 그 다음에 여기 81 그 다음 여기 82 82 그 다음 여기 83 83 그 다음 84 84 그 다음 여기 85 85 그 다음 여기 86 그러면은 여기 86 되겠죠. 그 다음 여기 87 그러면 87 그 다음 여기 88 88 그 다음에 89 그 다음에 89 그 다음에 90이 되겠죠. 90 그 다음 91 그 다음에 여기 91 자, 그 다음에 여기 92 92 그 다음에 93 그러면 여기 93 그 다음 94 그러면은 여기 94 그 다음에 여기 95 그러면은 95 자, 그 다음에 여기 96 96 96입니다. 그 다음에 97 97 그 다음 98 98 그 다음 99 99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도 9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보겠죠. 100보다 작죠? 자, 그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ANS 값을 또 덧셈해서 바꿔줘야 되죠. 0.99 더하기 0.01을 하는 순간 1.00이 되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1.00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I 값을 증가해야겠죠. 그러니까 100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중괄호를 만나서 올라가서 한 번 더 i와 100을 비교하겠죠. 100과 100을 비교했더니 서로 조건이 맞지가 않죠. 맞죠? 네. 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복문 탈출하게 되겠죠. 반복문 탈출해서 출력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출력을 하라고 한 게 뭘 출력하라 그랬냐면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보면은 %s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문자열 타입으로 찍어라 이 뜻입니다. %s는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해라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자열 타입에 지정된 게 true하고 false 둘 중에 하나를 찍으라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막연산자가 등장한 건데, ANS가 1과 같으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ANS가 지금 1과 같습니까? 이거를 1과 같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맹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1하고, 예, 여기다 할게요. 1하고, 그 다음에 1.0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맹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J라는 변수를 지금 실수 타입으로 이제 선언을 했죠. 더블이죠. 더블 실수 타입인데, 0.01이라고 분명 문제지에서는 나왔어요. 저장할 값을 0.01.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0.01 이후에 실수 자릿수를 계속 연장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걸 펼쳐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오차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차값.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오차값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찍어보면 알아요. J라는 거를 찍어보면 이거 지금 얘가 문제야. 얘가 0.01로 내가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제가 여기서 자릿수를 넣어놓고 한 30짜리로 한번 소수점이가 30짜리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어우, 여기 뭐 그냥 뭐 오차 범위가 그냥 오차 값들이 막 난무하죠? 여기까지는 분명히 뭐 봤을 땐 0.01로 보이는데 자릿수를 이만큼 늘려서 이렇게 봤더니 오차 범위가 존재하죠.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얘는 0이 맞아. 이거는 몇 자리를 확장해서 찍어도 0이 나와요. 제가 한 300자리로 찍어볼까요? 잘 보세요. ANS 값을 선언한 걸 보면은 ANS는 그냥 0이야. 그냥 0이야. 그냥 얘는 0.0000 계속 가요. 무한 0으로 가는 게 맞아. 자, 해볼까요? 어우, 뭐 아무리 뭐 자릿수를 많이 찍어도 0 맞죠? 0이에요. 0.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당연히 아까 여기 나온 대로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J 다시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지금 이 오차 범위가 이렇게 막 발생됐다 이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덧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만큼. 아까 다시 실행해서. 자, 이걸 당연히 아무리 계산을 해봤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같을 수가 없지. 이 숫자 값을 덧셈을 해봤자 뭐 결국에는 여기만 이만큼 자리만 그냥 뭐 바뀌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표면상으로 보면은 이 앞에만 보이니까 여기만 보면 같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만큼이 이제 오차가 막 발생되는 거니까. 결국 이 숫자 값은 아무리 계산을 하는 짓거리를 해도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는 정확히 비교식으로 봤을 때 얘가 다시 출력문으로 되돌아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NS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당연히 여기 ANS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S에다가 지금 이 뭐란 겁니까? 플러스 J를 계속 누적해서 합을 더했잖아. 뭘 더하든 아무리 더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 J 값으로 인해서 여기가 결국에는 오차 범위가 존재하는 오차 값이 누적돼서 더해진 결과가 ANS에 저장이 되겠죠? 맞죠? 이런 개념이 된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J가 이미 벌써 오차 범위가 벌써 존재했기 때문에 그 오차 값을 여기다가 0에다가 냅다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차 값이 계속 뭐 누적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확인했던 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ANS 확인해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찍어보시면은 이건 오차 범위가 스펙타클하게 찍혀 나왔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차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냥 0을 찍으면 얘는 그냥 0이 맞아. 이게 0을 찍으면은 얘는 그냥 0.000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공공공공공공공공공 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뭐 이런 숫자들이 막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지,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걸 펼쳐놓고 보면은 실제로 오차값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뭐 같은 게 아니지. 결국에는 그래서 이 오차값 범위로 인해서 두 개의 값은 서로 어떻게 된다? 틀리다. false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드가 한 줄인데 근데 계산 분석을 잘해야 돼요. 시프트 연산이거든요. 근데 복잡한데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31비트를 시프트 연산하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31비트를 시프트 연산을 지금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원래 음수 값이죠. 우리가 음수는 2의 보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양수면은 그냥 진법 변환만 하면 끝나요. 양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연달아 구해서 그냥 진법 변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면 끝나요. 양수는 간단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게 이제 처리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음수를 하기 위해서는 2의 보수 처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전제가 뭐냐면은 32비트 체계로 맞추셔야 돼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32비트 체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이 표시가 우측으로 자리 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게 좌측으로 자리 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측으로 자리 이동하는 거라 그랬죠. 자, 31자리를 이동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네, 비트 수는 32비트 체계로 맞추고요. 자, 그러면 원래는 마이너스 5인데 양수 5를 일단 진법 변환을 한번 시켜보죠. 자, 2로 나눕니다. 그러면 2는 4.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여기 1이죠? 나눗셈 계산 할 줄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2. 그리고 1.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화살표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적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01이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렇게 가요. 1, 2, 4, 8, 16, 32, 64. 원래 이렇게 계속 가요. 가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n승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1하고 4를 더하게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5가 나오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면 진법 변환이 원래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이거는 양수 플러스 5를 한 거잖아요. 맞죠? 이건 지금 양수 플러스 5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의 보수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로 바꾸기 위해서. 음수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2의 보수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은 전부 다 0으로 채웁니다. 양수는 전부 다 0이죠. 맞죠? 양수는 전부 다 0입니다. 참고로 32비트 맞출게요. 제가 32비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21개지. 더 채워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좀 빼겠습니다. 한 이 정도? 그러면은 여기 더 채울게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할게요. 여기에도 숫자를 더 채울게요. 32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7 더 가야 되네. 얘 잠깐 위로 올리고 더 배치할게요. 28, 29, 30, 31, 32 이쯤? 이렇게 가보죠. 자,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31개 하나 더 해야 되지.
여기로 가겠죠? 여기에 0 하나 더 채웁니다. 자, 그러면은 32비트 체계가 이게 맞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게. 맞죠? 쭉 카운트 해볼게요. 자, 32개 자리 맞죠? 32개 자리에 맞췄어요. 비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건 지금 플러스 5란 말이죠. 이게 양수 플러스 5예요.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1의 보수를 거쳐야 돼요. 네, 1의 보수를 거쳐야 됩니다. 1의 보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어떻게 하냐면은 낫 게이트를 사용하는 거죠. 낫 게이트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낫 게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낫 게이트, 이 1의 보수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집는 거죠. 자, 여기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여기 0으로 가고 나머지 다 1로 쭉 바뀌게 되겠죠. 맞죠? 1로 바꾸는 거예요. 네, 쭉 가는 겁니다. 쭉 1로 다 바꿔요. 다 바꿉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1을 더해야 돼요. 네. 1을 더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무슨 계산이냐면 2의 보수로 가기 위한 계산법이 되는 거예요. 2의 보수는 1을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1의 보수 바꾼 상태에서 1을 더하면 2의 보수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5에 대한 표현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 두 개를 이렇게 더하겠죠. 더하는데 여기서는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반가산기 계산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반가산기 계산법.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제가 반가산기 회로를 가져왔어요. 여기다 제가 이제 적을게요. 자, x5 s 자리가 x5입니다. 네. 그 다음에 end 자리가 캐리 자리 올림이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자리 올림, 얘가 합을 구하는 썸이 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줄인 거예요. S하고 C가. 자, 그러면은 A하고 B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A하고 B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결과를 구할 건데, 입력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오죠. 0001, 10, 11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0001, 10, 11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가 여기다 이렇게 해야지. 자, 합을 구하는 거니까 XO와 게이트의 특징은 서로 같은 신호면 고장난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같으면 고장난다. 그래서 0을 찍어요. 같으면은 0을 찍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어떻게 됩니까? 얘가 서로 같잖아요. 신호가 같으니까 고장나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덧셈을 해. 근데 같으면은 고장이다. 그 다음에 AN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곱하는 거야. 뭐 쉽지.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거 고생 계산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자, 이제 얘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시입니다. 예시예요. 이진수 원래 덧셈 계산법을 이제 한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진수가 있다고 해보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이진수 덧셈 두 개를 하겠다. 여기 앞에 뭐 원래 0을 채우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걸 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덧셈 계산할 때 찍어줄게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11 만나면은 0 되고 1 하나 올라가죠.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 0하고 1 하나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리 올림이에요. 자리 올림. 캐리. 여기가 이제 합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대로 하면은 얘가 XO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같은 신호니까 고장났죠? 0 나왔죠? 맞죠? 그 다음에 11, AND 시키니까 곱하기 하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진수 계산법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 덧셈 계산할 때 여기에서 반가산기 계산법에 의해서 또 11 두 개 만났으니까 0 되고 0하고 1 더하니까 1 되고 여기 하나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11 또 두 개 했으니까 여기 1 하나 올리고 여기 0 더하기 1 하니까 1 되겠죠? 11 두 개 남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0 되고 여기 1 하나 올라가죠. 그 다음에 11 여기 하는 0 더하기 1 하니까 1 되고 여기 또 하나 올라가죠. 자, 근데 11 해가지고 여기 0 되고 여기 하나 1 올라가죠. 자, 그다음 여기 또 0 되고 여기 1 하나 올라가죠. 여기 1 되겠죠? 1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진수 방가상기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로 넘어갈 때는 방가상기 계산법을 써야 돼요. 다행히 여기는 운 좋게 서로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1 처리되고 나머지 줄줄이 똑같이 적는 거겠죠. 맞죠? 나머지 뭐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똑같은 거야. 앞에 그냥 0이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5에 대한 표현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2비트 체계에서 제일 앞자리 비트의 경우에는 얘가 부호 비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양수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양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기호이기 때문에 0으로 찍고요. 부호 비트를.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호이기 때문에 1로 찍습니다. 네, 규칙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기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돼. 만약에 이게 양수였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0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쭉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또 규칙이 뭐냐면 원래 음수 자체가 원래 이 1로 채웁니다. 1로 채워요. 만약에 양수였으면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0으로 채워야 되는 게 원래 규칙이 맞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2의 보수 과정을 거쳐서 표현된 식이 얘가 바로 마이너스 5를 이진수 표현법으로 표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이제 이 마이너스 5 값이 이건데 얘를 시프트 연산을 해야 돼요. 우측으로 자리 이동을 하라고 지금 지시를 했잖아요. 자, 자리 이동 규칙을 좀 설명드리면 만약에 시프트 연산이 지금 코드 나온 대로 이렇게 2개짜리로 돼 있으면은 여기 제가 설명 적은 대로 앞에 빈자리가 생기는데 그걸 1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 유형은 1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3개짜리로 이런 식의 시프트 현상이 나왔으면 그때는 앞에 빈자리를 0으로 채웁니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는 무조건 부호 비트입니다. 부호 비트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이에요. 그냥 고정이에요. 그냥 고정입니다. 그냥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이클을 바꾸는 거니까 1비트 이동했을 때, 2비트 이동했을 때, 한꺼번에 3비트 이동했을 때, 4비트 이동했을 때 그 변화를 한번 지켜볼 거예요. 31비트 이동했을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관찰표를 만들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부호 비트는 고정이라 그랬어요. 부호는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동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가 오른쪽으로 삐져나가죠. 왜? 여기가 원래 비트인데 여기는 그 삐져나간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밀린 자리는 증발해서 사라진다. 당연한 얘기죠. 원래 시프트 연산의 효과가 이런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지웁니다. 그럼 이 빈자리 하나 생기잖아요. 오른쪽 1비트 이동했으니까. 맞죠? 그럼 여기를 뭘로 채운다고요? 1로 채운다. 1로 채운다. 1로 채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이제 할 수 있겠죠. 맞죠? 여긴 노란색으로 할게요. 1비트 채워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이거를 이용해서 또 시프트 연산할 수 있겠죠. 맞죠? 이게 또 시프트 연산되는 거잖아. 또 1비트 이동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게 여기 처음에서 봤을 땐 이만큼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여기로 가는 거죠. 2비트 이동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 2비트가 당연히 1로 채워질 거고. 그럼 같은 원리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3비트 1로 채워지고 여긴 4비트 1로 채워지겠죠. 맞죠?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복사 떠가지고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3비트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긴 4비트 이동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만큼 여기 생겨난 자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발하는 거예요. 이제 다 증발이야.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시프트 연산을 해도 어차피 채워질 게 전부 다 1이에요. 뭘 하든 1이야. 맞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해봤자 5비트잖아. 하나, 둘, 셋, 넷, 5비트 이동하면 그럼 여기 자리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1이잖아요.
전부 1이잖아. 전부 1이잖아. 전부 1이에요, 어차피. 전부 1로 채워져요. 31비트까지 가도 전부 1로 채워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전부 1로 채워지는 효과가 결국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부 1로 채워지는 겁니다. 전부 1로 채워지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원리를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3비트. 맞죠? 여기가 4비트. 이동한 만큼 비트 수가 채워지는 거니까 여기 5비트 이렇게 되겠죠. 여기 6비트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7비트가 될 거고 여기가 8비트가 될 거고 여기가 9개 비트가 되겠죠. 9비트 한 번에 이동하게 되면 10비트가 이동하니까 이만큼이 이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11비트 이동하면 이만큼 이동이 될 거고 여기 12비트. 그러니까 원리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버깅 하실 때 시험장에서 이 정도로 되게 천천히 판단해서 분석하셔야 돼. 빨리빨리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맞죠. 여기에 21개 이렇게 갈 거고 22개 이렇게 갈 거고 23개 이렇게 갈 거고 24개 이렇게 갈 거고 25개 이렇게 가겠죠. 26개 이렇게 갈 거고 27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 28개 이렇게 갈 거고 29비트 이동하면 이만큼 이동되겠죠. 30비트 이동하면 이만큼 이동되고 31비트를 이동하면 전체가 다 쫙 이동해버리는 1로 채워지는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1개 맞나? 31개 맞네요. 오케이. 자, 이런 원리로 가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에서 만약에 한 비트만 오른쪽 시프트 이동하게 되면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계산해보면 알아요. -3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게 -3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2비트를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2비트를 이동하게 되면 계산해보면 알겠지. 컴파일러가 알려주는데 -2죠. 그럼 -2라고 실제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비트 이동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비트 우측 시프트 이제 그 이상을 한 번에 막 몰아서 이렇게 시프트 연산을 하면 계속 -1만 나오죠.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1이에요. 왜? 전부 1이잖아. 아니, 전부 1이잖아요. 뭐 아무리 시프트 오른쪽으로 해봤자 다 1로 채워지는데 그냥 -1이에요. 그냥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그냥 -1이야. 그냥 나오는 게. 그래서 결국에 -1이에요. 이해되셨죠? 31비트를 이동했을 때 -1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가 바로 분석을 하는 효과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무식하게 하는 게 여러분 좋은 겁니다. 이거 뭐 빨리빨리 한다고 뭐 암산 잘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암산을 해? 분석을 해야지. 디버깅을 해서.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